거칠기 기호를 만들 건데, 여러분 이 거칠기 기호를 빨간색으로 쓰이는 작은 것도 있고 초록색으로 쓰는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거를 하나 그린 다음에 전 이걸 확대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은 치수선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가는 선으로 해서 치수랑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되도록 할게요. 레이어는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선, 빨간색이나 흰색으로 사용된 걸로 쓰시면 돼요. 저는 현재 레이어를 가는 선으로 만들어 두고 이 모양을 하나 그리는데, 사이즈가 한쪽의 선이 3이고 두 번째는 6이에요. 그리고 사이는 60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리셔도 좋은데, 저는 그때 이렇게 했었죠. 폴리곤으로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분해한 다음에 연장했었어요. 그래서 POL, 폴리곤으로 삼각형을 모서리의 길이를 3이 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가게 3 만들면 모양이 하나 생기고, 얘를 explode x 분해한 다음 len 델타 3만큼 느리면 이 선의 모양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글씨를 하나 더 만드는데, 글씨는 위치나 이런 거는 여러분 딱 정해진 건 없으니 적당히 주셔도 되고요. 저는 만약에 d텍스트를 이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아래 중간이니까 맨 아래 중간 B, C 이런 걸로 여기쯤 가운데 잡고, 문자 높이는 2.5에 회전 각도 0도고요. 소문자 W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띄워서 그려주면, 살짝 띄워서 움직여주면 예쁜 모양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거칠기 기호 딱 하나만 그리고 얘를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W가 하나 그려졌으면 얘로 요 아래쪽에 보이는 세트처럼 동그라미 있는 제거 가공하지 않는다 X, Y를 다 만들 건데, 저희 Z는 안 만들 거라서 하나, 둘, 세 개를 더 복사합니다. 카피해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정도 더 복사해 주시고, 제일 앞에 보이는 형태는 W를 없애고요. 요 안쪽 편에다가 원으로 접선, 접선, 접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접선, 접선, 3번 하는 접선으로 이 선, 요 선 삼각형 3개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은 순서대로 꼭 적어주세요. W고, 그 다음이 X, 그 다음은 Y. 소문자여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한 세트를 그리고, 다 그린 다음에 여러분 한 세트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SC 한 세트만 2배 크게 해주시고, 2배 크게 한 거는 초록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거칠기를 한 세트 더 만들었으면 앞쪽에 원문자,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원문자는 반지름 5에 문자 크기 5라고 돼 있고, 색깔은 초록색 돼 있잖아요. 요 앞쪽에다가 서클 반지름 5로 하는데, 동그라미는 문자 레이어로 해주시고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d텍스트에 dt 자리 맞추기 가운데 중심, 중간 중심으로 원 가운데 찍어주시고, 문자 높이는 5를 할 거예요. 문자 크기 5니까 5 엔터, 회전 각도도 0 엔터, 숫자 1 컨트롤 엔터 한 다음에 얘는 초록색이라는 외형선의 문자로 바꿔주시고, 이 뒷부분의 콤마는 d텍스트나 m텍스트나 뭐든 좋은데 이렇게 한 점 찍고요. 글씨 크기 5로 골뱅이하고, 여러분 이렇게 빈칸을 대충 만들어요. 이렇게 대략 만들어 놓고 위치에 맞게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외형선 만들어서 지금 제거 가공하지 않겠다는 괄호 밖에 빼주시고, 요 사이에 이렇게 WXY가 들어가게. 요것도 여러분 요 콤마를 찍어서 간격을 예쁘게 만들면 WXY를 조금 조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세트를 원문자랑 요거까지 하나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이는 이 빨간색 거칠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
반대로 뒤집어지는 형태가 한 세트 더 있어야 돼요. 근데 Z 가공은 제가 안 하겠다고 했고, 제거 가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초록색 제목은 쓰이지만 치수 안에 들어가는 작은 거는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레이저로 버려주시고, 얘는 통째로 버려주시고, WXY를 뒤집어지는 형태로 만들려면 여러분 2번 대칭 복사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밀어 해서 요 3개 전체를 가로선을 하나 그으면 위아래 대칭 복사가 됩니다. 원본 지우시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아니요 해서 반대로 만드는데 이쪽에 긴 선이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칭 복사를 한 번 더 해요. 여기서부터 세로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한 번 더 하는데, 두 번째 원본 객체 지우시겠습니까? 이거는 지워야지 겹치지 않죠. 첫 번째는 아니오지만 두 번째는 예 해서 지워주셔야 이렇게 문자 방향이 바뀌면서 겹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Y가 겹쳐진 거는 저는 살짝 내려줄게요. 이 Y도 이렇게 돼 있어도 괜찮아요. 보통 이렇게 쓰는데 나 이렇게 되는 게 싫다 그럼 살짝 올려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 모양을 블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블럭을 만들 때는 반대편의 X는 문자 방향이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뒤집어져도.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요. 총 5개의 모양을 블럭으로 만들 겁니다. 자, 요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봐드릴게요. B 엔터 한 다음에 W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기준점은 W 아래쪽을 찍어주고, 반드시 여기 화면상에서 지정을 물체를 찍어주는데 U지로 해두세요. U지로 해두시고 W 한 세트 잡고, 여기 위에 보면 미리 보기가 보여요. 확인. 자, 두 번째 형태는 X로 잡고 화면상에서 선택점은 X의 여기 밑에 꼭지점, 객체는 X 하나만. 자, 다음 보이는 Y도 적고 화면상에서 선택점은 꼭지점, 물체 요 거칠기만 확인. 자, 뒤집어진 형태는 저는 WW라고 해서 W 2번을 여기 꼭지점 찍고 물체 전체 잡고 확인. Y도 YY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를 잡고 요 점에서 물체 전체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모양을 모두 블럭으로 먼저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 요 밑에 보이는 문자의 방향은 시험 칠 땐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다 집어넣고 갈 거기 때문에 시험 칠 땐 안 하셔도 되는데, 아직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왔잖아요. 얘가 문자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요 모양이 이 위쪽에 보이는 4개의 모양은 이런 W가 들어가야 되고, 이 선을 기준으로 밑에 보이는 W는 뒤집어진 WW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 세트 만들어 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쪽에 원을 하나 그리시는데 반지름 10 정도로 주고요. 반지름 10인 원에 외접하는 팔각형 그릴 거예요. 반지름 10으로 그리고 POL 폴리곤, 면의 수 팔각형 8 엔터, 폴리곤의 중심을 원의 중심으로 찍고 원에 외접합니다. 외접. 그리고 12시 방향에 점을 콕 찍어주시면 요 위쪽이 평평한 형태의 선이 생기고요. 이제 원은 필요 없다고 삭제해 주시고 대각선을 요렇게 선을 하나 긋습니다. 대각선을 하나 그어서 요 위쪽 방향의 모양과 밑에 방향의 모양을 뒤집어지게 반대로 줄 건데, 하나 복사해 오세요. 아까 만들었던 W라는 형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여기 꼭지점을 잡으세요. 이동이 아니라 카피입니다. 복사해서 W의 모양을 12시 방향에 요 가운데 점에 하나 붙여 넣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다시 볼게요. 얘를 회전할 겁니다. 회전, 원형 회전, 원형 배열 할 거거든요. 그래서 array, AR, array.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여기 툴바 쓰시면 되겠죠, 그죠? 원형 배열 얘 쓸 겁니다. array 해서 요 기호만 잡고
원형 배열 클릭, 중심점은 여기 가운데, 이 대각선의 가운데 찍고 개수를 여기서 8개라고 적어요. 자, 닫기 나간 다음에 얘를 완전히 분해합니다. explode x 분해하고 이쪽에 W는 맞는데 여기 W가 다 반대거든요. 자, 이거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W 방향 4개만 지울 거예요. 이게 W가 아니라 꼭 M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다 지우고 위에 있는 문자를 대칭 복사하면요. 문자는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로 가 있어요. 자, 다시 MI 문자 4개만 잡고 대칭 기준선을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W의 문자가 반대편도 뒤집어진 상태로 잘 들어옵니다. 거칠기를 한 세트 만들었어요. 지금 이거는 항상 그리는 건 아니고 공부할 동안만 몇 번 그리셔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 블럭 다 만들어졌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요렇게 본체에다가 한번 넣어 볼 텐데 여러분 이 본체에 왜 W, X, Y, Z가 나눠지는지 이번 시간에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다음 시간에 본체에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거부터 설명 좀 듣겠습니다. 밑에 적용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적용 기준에 이 표시는 여러분 가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공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이 금속이라도 여러분 쇠를 들고 와서 그냥 깎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쇠를 녹이면 액체가 되죠. 그 액체를 어떤 틀에다가 부어서 붙이는 거 그런 거 가끔 막 뭐 극한 직업 이런 거 그런데 보면 뭐 이렇게 막 항아리 만드는 뭐 소뚜껑 만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나와요. 이런 것들을 주물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물 후라이팬, 주물 냄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냄비나 후라이팬을 만들 때 그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소뚜껑 삼겹살 집에 가서 소뚜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소뚜껑의 표면이 어때요? 좀 울퉁불퉁해요. 울퉁불퉁 이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밑바닥을 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걔는 그것처럼 그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어떠냐면 뭔가 동그랗게 매끈하게 깎여져 있어요. 우리의 냄비 밑바닥 같은 형태는 칼이 지나가면서 한번 깎은 거고요. 소뚜껑의 윗면처럼 오돌도돌해 보이는 거는 칼날이 지나가서 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가 무슨 뜻이냐면 깎지 마라. 그러니까 소뚜껑의 외부 표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금속과 금속을 조립을 하려고 하면 저런 울퉁불퉁한 면을 넣으면 공차값이 완전 틀어지겠죠. 그래서 끼워 맞춤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무조건 한번 깎아야 돼요. 그래서 칼이 한 번이라도 지나가서 깎았다 그럼 W부터 시작이에요. 자, 근데 거친 정도가 W에서부터 Z까지 순서대로 가는데 W는 면이 굉장히 거친 거고요. Z는 엄청 부드러운 거예요. 자, 금속을 우리가 깎는 일은 잘 없으니까 나무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를 하나 산에서 구해와서 여러분이 톱으로 막 썰었어요. 이렇게 양쪽을 끊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무의 그 끝에 손대기 싫잖아요. 따가울 것 같잖아. 가시 박힐 것 같잖아요. 그렇게 칼날이 한번 스쳤지만 면이 굉장히 거칠게 되어 있는 게 W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너무 거칠 것 같아서 대패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싹싹싹 면을 밀었어요. 그럼 그거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졌겠죠. 그게 X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포를 가지고 와서 사포로 막 문질렀어요. 그럼 이제 Y가 되는 거고 사포를 더 부드러운 거 가지고 막 여러 번 문질러요. 그럼 이제 Z 가공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도마 같은 경우는 뭐 나무 접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W로 거칠지 못하겠죠. 정밀하게 되겠죠.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정밀한 거부터 뭐 그런 거친 형태가 있는데 아주 정밀한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금속도 내 얼굴이 비치는 금속 있지 않아요? 봤는데 내가 얼굴이 막 비쳐. 그럼 Z 가공 정도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쇠를 다듬는 연삭을 활용하면 YZ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가공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문제 도면을 보시면 요런 데 있어요. 이런 라운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리브 부분에 여기 바깥 부분 얘를 이제 본을 떠서 이 모양을 다 만들어내고 여기를 굳이 깎아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깎아도 돼. 이거는 그냥 받침을 지지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얘를 깎으면 물론 좋아요. 근데 깎으면 어때요? 시간 들죠? 돈 들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런 데 안 깎는 건데 뭘 보면 되느냐면 여러분 R3을 보면 돼요. R3. 이런 데 R3이 있잖아요. 요런 데 라운드가 있죠? 그럼 안 깎은 거예요. 요런 데 여러분 이쪽 구멍 안에 여기는 R3이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쟤는 칼날이 지나가서 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커플링의 이런 부분은 둥글둥글하죠? 그럼 여기는 안 깎은 거예요. 안 깎은 거.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깎았을까요? 안 깎았을까요? 여기도 안 깎았다고 보면 돼요. 이쪽은 깎지만 이 안은 안 깎은 거예요. R3이 있는 데는 안 깎았다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를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3 적는 게 보통 칼날이 지나가지 않은 흔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본체 바깥 부분 보통 안 깎죠? 커버의 바깥 부분 안 깎죠? 여기 닿는 게 없으니까 깎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커플링의 바깥 부분도 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어도 보시면 요런 데는 라운드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안 깎은 거예요. 커버도 요런 데 안 돼 있으면 안 깎은 거예요. 자, 근데 축은 어떻습니까? 축을 보시면 R3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죠? 그럼 축은 다 깎은 거예요. 축은 들고 와서 한번 싹 다 깎은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거 가공하지 않는다라는 3 어딘지 대충 느낌 오십니까? 자, 두 번째 W로 가는데 W는 한 번 칼날이 지나가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로 구멍 뚫었다 생각해 보세요. 드릴로 쇠 구멍 뚫었어요. 그 안에 면은 거칠겠죠. 드릴로 한번 뚫고 나면 거칠어요. 그 거친 면이 W예요. 그래서 자립하기를 하거나 나사 구멍을 뚫거나 이런 부분은 다 W 쓸 거고요. 이거는 한 번 칼날이 지나가지만 나사나 핀 구멍 깎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 여기 나사 부분을 울퉁불퉁 탭을 했는데 여기를 한 번 더 가공해. 그럼 일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죠? 얘는 구멍만 내면 끝이지 더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 자립하기도 이렇게 구멍만 내면 끝이지 더 할 필요 없다. 이런 거 다 W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일자니까 얘 칼날로 깎은 거죠. 칼날이 깎았는데 이쪽 구멍과 이쪽 축이 맞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닿으면 무조건 X 이상이에요. 닿았다 그럼 X예요. 근데 떨어졌다 그럼 W예요. 끼워 맞춤이 아니에요. 틈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R3은 없어. 그럼 한번 깎은 거예요. W. 여러분 이쪽 보세요. 요렇게 깎긴 깎았죠. 라운드가 안 보이잖아요. 깎았는데 다음에 있는 애하고 사이 간격이 멀죠. 그럼 얘는 W 한 번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어링과 커버가 들어가는 이런 면은 나사할 때처럼 한 번만 칼날이 딱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깎아요. 면을 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면이 한 번 깎으면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냥 보면 안 울퉁해 보일 수 있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울퉁불퉁해요. 그 울퉁불퉁한 걸 최대한으로 평평하게 깎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물체가 닿았어요. 그럼 무조건 X 이상이에요. 물체가 서로 맞붙어 있어요. 그럼 무조건 X.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손바닥을 보시면 물체와 물체가 안 닿았어요. 근데 깎았어요. 그럼 W. 물체가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그럼 X. 닿았는데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럼 Y. 이렇게 보시면 돼요. W, X, 움직인다. Y. 그렇게 생각해서 기준을 잡으면 돼요. 자, 여기 부분은 보통 어떤 곳이냐? 본체 바닥, 본체 커버 접촉면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본체랑 커버가 딱 들어가서 여러분 이 커버가 본체에서 회전하지 않죠.
가만히 있죠. 그럼 여기 닿아서 이 면이 가만히 있으니까 X라는 거죠. X. 여기 평행키 있는 축이 들어가서 여기서 회전은 하지만 같이 회전하니까 여기 마찰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럼 이때 X라는 거예요. X. 근데 아까 편심축처럼 얘가 여기서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가 마찰을 해요. 얘가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마찰하죠. 그럼 저기는 Y. 마찰하면 Y.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형태가 여러분 마찰을 하든 안 하든 베어링이랑 살짝이라도 닿으면 Y 줄 거예요. 베어링 엄청 중요한 부품이라 베어링은 움직임을 도와주는 부품이거든요. Y가 베어링에 닿았다 그럼 무조건 Y 줄 거고, 오일실에 닿았다 그래도 Y 줄 거예요. 오일실은 재질의 특성이 고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친 쇠에다가 고무를 끼워서 돌린다 생각하면 쉽게 마모되지 않겠어요? 부드러운 쇠에 고무를 끼워야 그 면이 덜 닳겠죠. 그래서 오일실 닿거나 베어링 닿으면 무조건 Y고요. 슬라이더나 편심축처럼 마찰이 있는 거 무조건 Y고요. 벨트 풀리는 여러분 이렇게 V자 풀리에 이렇게 되는 벨트를 걸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니까 여기도 마찰이 일어나겠죠. 마찰이 일어나니까 또 Y. 그래서 베어링, 벨트 풀리, 오일실은 무조건 Y. 슬라이더, 편심축 이런 마찰이 있는데 Y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오일실이 접촉하는 곳은 Z 가공까지도 올리거든요. 축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Y만 해도 완전 틀렸다 하기는 그래요. 여러분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저는 우선 시험 칠 때 Z 가공을 안 쓸 생각인데, 다른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축에 들어가는 오일실은 Z 가공을 또 씁니다. 근데 그러면 좀 일이 많아요. 축에서 오일실이 닿는 부분만 1.3선 표현해서 Z 가공이라고 넣어야 되는데 시간과 정성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점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Z 가공을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Y 가공까지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설명이 조금 복잡하고 힘들긴 한데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부품에다가 본체부터 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본체부터 해서 하나씩 보면서 어느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하나씩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